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윤식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리마인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는 강의 노트 요거 한 권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물이 추가가 될 거고요. 오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그 회사편까지 유인물 전체가 배부됐거든요. 예,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종종 질문하시는 것이 작년 교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매년 들어옵니다. 이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던 분들이 다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 올해 이제 강의 노트가 작년과 편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좀 문단 형식으로 책을 썼다면 올해는 이제 그 표 형식으로 책을 바꿨거든요.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바꿨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 강의 노트로 올해 수업을 듣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또 담으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면 교재를 한 권 더 새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리마인드 강의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재작년까지는 이제 재시생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 이름을 붙였었어요. 요 시장에서 재시생을 위한 어쩌고저쩌고라는 강의를 처음으로 만든 게 접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 10년, 10여 년 전쯤에 그때는 이제 무명이었습니다. 강사로서. 그때 뭐 좀 해보자.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뭐 좀 해보자 하면서 만들었던 게 재시생 강의라는 걸 처음 그때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생겼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강사로서 좀 자리를 잡게 됐고 이제 매년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주 고마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고마운 수업입니다. 그만큼 이 수업은 저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재시생 어쩌고저쩌고 하는 강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는 너무 많다. 나만의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작년부터 리마인드 강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시생 떼고. 예. 어, 제가 이제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네 가지가 점점 이제 반씩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강의입니다. 이게 그 강의 회차 수가 아니라 시간수예요. 강의 시간수. 올해 2월부터 찍었던 강의가 이제 105시간 정도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할 리마인드 강의가 대충 절반인 50시간 정도로 50시간 내외로 이제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1일 특강 요것도 이제 올해 말에 찍을 건데 작년 강의 기준으로 작년에 촬영 강의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22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요약 강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올해 거는 찍었어요. 아직 요거는 온라인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종종 문의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냥 기본 강의에다가 붙여버렸거든요. 요게 이제 강의 회차는 14시간이지만 30분짜리 강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수로 봤더니 한 절반인 11시간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절반으로 이제 수업을 줄이면서 이제 압축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제 강의가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요 리마인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강의는 아무래도 기본 강의만큼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추천하는 분들은 한번 기본 강의를 이제 어떤 강사분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선생님께 배웠건 아니면 학교 수업으로 배웠건 상관없습니다. 한 번은 들어봤던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수업이죠. 어, 기본 강의 했던 설명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리마인드 강의에서는 50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90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하는 제가 대본이 100이면 그 대본에서 한 10 정도만 떼고 이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요. 네, 대신 반복이 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이 매년 똑같아요. 저 초시생이고 올해 기업법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상법 강의를 아예 안 들었습니다. 요 리마인드 강의로 내년 시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이 기본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시간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마인드 강의로 이제 초시생 분들이 바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강의의 진행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질문으로 피드백 오는 거 보면은 이거 듣고도 뭐 시험을 꽤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엄청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 맞았다 이런 얘기도 종종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현재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지난 3월 달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지금 공포가 미뤄졌죠. 그리고 지금 정권이 교체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권에서 이거를 시행 만약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안,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을 보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시행됐어도 우리 시험 내년 1차 시험 끝나고서 시행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안대로 만약에 뭐 시행이 된다면 그거는 뭐 내년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올 부분이니까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회까지 가서 통과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간단한 용어 개정 같은 것이 조금 있어요. 뭐 표현 대표이사를 외관 대표이사로 바꾸자. 표현이란 말이 너무 우리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이니까 좀 용어를 순화하자라는 식의 용어 개정 정도의 상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뭐 내년 시험 전에 시행이 된다 하여도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뭐 세법 개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간단한 개정이니까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자, 다음 이 수업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우리 돈 내고 듣는 건데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 강의 때는 제가요 예습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예습을 하죠. 복습 위주로 하라. 수업 잘 듣고 복습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이 리마인드 강의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구경은 해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건 안 했건 뭐 다 까먹은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본 듯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습을 좀 그래도 충실히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합쳐서 2시간 있다 나에게 그러면 그래도 한 3, 40분 정도는 예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을 복습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수업은 당연히 뭐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간 이 기업법이나 상법에 투입하는 공부 시간 중 그래도 한 절반 좀 안 되게 한 3, 40% 정도는 예습에 그래도 사용하시는 것이 수업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정신교육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뭐 물론 이제 초시생들도 가끔 들으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험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 번째로 도전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으시죠. 매년 이제 제가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뭐 메일로건 개인 면담으로건 해보면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초시 때보다 오히려 제시 때 더 자신감을 잃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초시 때는 못 모르니까 나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막 예를 들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경우라면 그때는 제가 이거 올해 1년 더 한다고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공부를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더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과의 승부거든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나 자신과 경쟁하는 거고 시험이랑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 승부를 보는 데 있어서
난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고 승부를 본다면 그거는 결과는 보나마나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이클 조던 형님께서 이 유명한 농구 선수거든요. 전설적인.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건 간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항상 뭔가를 해야지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최소 1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초시 때보다 훨씬 더 월등히 나은 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로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합격할 확률이 올해 1차 시험 때보다 내년 1차 시험 때 합격할 확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분명히 높을 거예요. 제가 도박사라면 여러분들 초시 때의 여러분과 이번 내년 제시 때의 여러분 둘 중에 당연히 제시 때에 모든 걸 걸겠죠. 도박사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은 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 어떤 연유로건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건 뭐 아니면 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건 조금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회사편 강의 노트 1페이지 총설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회사편은 상법 169조부터 시작을 하지요. 상법상 회사의 정의에 관한 상법 169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미리 밑줄과 별표는 쳐놨거든요. 이거 밑줄 그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별표 칠 시간 드릴 테니까 밑줄 그으면서 먼저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실 때 같이 여기 추가로 하는 필기 따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밑줄 그으시면서 미리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밑줄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로 밑줄 그어가고요. 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 좀 덜 중요한 것은 파란색으로 밑줄이나 이제 필기를 할 거고요. 별표 친 것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9조 같이 보겠습니다. 회사란 거의 매년 나오는 문장입니다.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라는 것은 사법 46조에 열거되어 있는 22가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회사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범위를 22가지로만 한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표현인 그 밖에 영리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잘 나온 유형입니다. 회사란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틀린 지문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 영리 꼭 기억해 주세요. 포괄적인 표현. 다음 이 문장으로부터 이제 회사의 고유의 특성 몇 가지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법인성과 영리성입니다. 먼저 영리성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의 고유의 특성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법인들도, 자,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하면, 자, 법인 옆에다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더 넓은 개념이고요. 자,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자연인과 같이 자, 법률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라는 것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인 중에 회사는 특정한 종류의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넓은 범주의 법인 중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법인 중에는 회사가 아닌 법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법인과 비영리 법인들입니다. 자, 먼저 공법인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었죠. 자,
법인은 그중 하나고요. 사람인 중엔 법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죠.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떻습니까? 국가 그 자체 또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국가로서의 권리 또는 국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이고 그 종류 중 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법인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함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 근거가 되는 법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공법이라고 한다면 헌법, 요즘 뭐 또 뉴스에 막 나오죠. 헌법, 그리고 세법, 형법, 소송법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즉 국가라는 존재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